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30년 되어서 우리가 가장 빠르게 변하는 그 문화, 즉 직업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순위로 교육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공교육과 교실, 즉 교사가 사라집니다. 지금 우리 원격 교육이라든지 온라인 교육이라든지 이런 스마트한 기기가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계가 개발되어 있으면 우리가 기술을 습득하면 되죠. 그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그죠? 그 기능을 습득하면 우리 지금 EBS에서 교육 방송하고 있잖아요. 이런 시스템에서 교육을 한다면, 즉 같은 나이 또래에서 그 받는 현재 교실을 딱딱 공장형 같이 지어서 교육시키는 같은 수준의 교육을 시키잖아요. 이런 교육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즉 앞으로는 학습이 그 품질 같은 것을 분석해서 개별화된 수, 자기가 필요한 수, 자기에게 맞는 수, 이런 것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아주 지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학자들은 이런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는데,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시대가 와서 사회 문화를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면 생존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미리 예측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원격 교육이 안 된다,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 불평을 많이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앞으로 10년 후에는 다 사라지겠죠. 내가 그 당시에 이야기했는 게 잘못되었던 생각이다, 이렇게 후회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교육이 지금 바뀌지 않는다면 안 돼. 그리 교사들이 원격 교육에서 학습 자료를 사이버 공간에 올려놓으면 자기에게 맞는 그 수준의 높이에 따라서 클릭해서 들어가서 교육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똑같은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똑같은 교육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도가 더 빨리 나가는 학생도 있고 또 처지는 학생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즉 이렇게 사이버 공간에 올릴 때, 원격 교육에 올릴 때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올려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하지 않는다면 아마 지금 불만이 있는 선생님들은 그 10년 후에는 아마도 일자리를 잃어서 갈 데가 없을 것입니다. 그때도 타령할지는 모르겠지만은 빨리 지금 변화를 가지고 계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직장에서 팀워크라든지 기업 이사가 사라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이사회 하면 가서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 이번 정부에서 원격으로 서로 대화하고 각 나라 수상들이 그 사이트에 나와서 이번에 봤지요. 즉 이런 시스템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이 글로벌 시대에는 어떠한 내가 그 장소에 필요를 해서 가서 그 직접적인 얼굴을 대면하고 회의를 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 기계가 또한 기술이 많이 진보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우리가 그 다루는 기술을 습득해서 그렇게
원격으로 회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팀워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사한테 저 만나서 허리를 굽히면서 인사하고 아부 떨고 존경해야 되는 그런 시대는 지났다는 것이죠. 그 화면에서 자기의 의사를 표출할 수 있고 또 말을 잘하나 못하나 관계없습니다. 자기 된 마음의 진심으로 표현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런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왔습니다. 2030년 되면 그게 보편화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빨리 연세 높으신 분들은 교육을 받아서 기술을 습득해서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다면 자기가 앉아있는 자리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 세 번째, 지금 스마트폰이라든지 또한 컴퓨터 이런 것이 출현돼 가지고 지금 사용은 한 컴퓨터에서도 사용하는 언어가 동일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세계적인 언어가 공통적인 언어로 변한다는 것이죠. 즉 영어라든지 즉 중국, 인도 이런 세 가지가 세 개국의 언어가 아마도 공통으로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선진국들이 개방적인 문화와 그 결과적으로 선진국의 언어가 점점점 더 정보 기술의 그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언어 문화가 사라진다는 것을 아시고 즉 영어가 또 인도, 중국 이런 것을 좀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2030년도에는 아마 살아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의사, 병원 진료, 수술 이런 거 의사가 자리를 잃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 의료 검진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원격 교육이 된다는 말씀이죠. 원격으로 검진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원격으로 하게 되는 것 같으면은 즉 모든 의사들이 왕진이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그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잖아요.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면 병원의 진료가 사라지죠. 그리고 수술 같은 것도 컴퓨터가 즉 AI 인공지능 컴퓨터가 수술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점을 봤을 때 지금 우리가 빨리 대처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너무나 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것입니다. 지금도 뭐 일자리를 챙기기 위해서 데모하고 정부의 정책을 가로막지만은 그렇게 된다면은 2030년에 가서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이죠. 나라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행정부. 그리고 다섯 번째는 종이문서. 지금도 우리가 종이문서가 물론 더 많이 쓴다고 데이터는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앞으로는 종이문서가 사라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번에 보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화폐가 아마도 전자화폐라든지 이렇게 카드로 사용할 것 같습니다. 그 정책을 서지 않는다면 지표와 지표의 관계 이렇게 전달함으로 해서 바이러스가 옮기는 경향이 많을 것 같으면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사회가 되죠. 그래서 이런 관계가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컴퓨터에서 우리가 뭐 익명으로 일을 많이 하는데 앞으로 익명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예약 문화가 이제 활성화되기 때문에 어디 가서 기다리는 거 이런 거는 또 사라지죠. 예약하고 가고 그리
멍청하게 문만 열어가지고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기다리는 게 어떻게 예약 문화가 판매 상점에도 앞으로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크리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유튜브라든지 이렇게 보면은 실시간 뉴스를 많이 뜨잖아요. 그래서 저녁에 뭐 텔레비 뉴스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잘 안 보겠죠. 왜냐하면 보고 싶은 이 시간에 유튜브 들어가서 실시간에 뉴스를 보니까. 그리고 컴퓨터 지금 스마트폰이 너무나 잘 돼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컴퓨터 역할을 다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이 스마트폰을 활용하면 엄청난 것이 컴퓨터보다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가 일어나고 GPS가 지금 우리가 앱을 다운받아가지고 쓰면은 도로 그 표지판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안내판들이 필요가 없겠죠. GPS 보고 휴대폰에 GPS 보고 시스템 가니까 이러한 것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주장하고 있다면 문제가 되죠. 그리고 여덟 번째는 절도, 배심원. 즉, 이 자동차 같은 거 있으면 비밀 키 버튼이라든지 지문이라든지 이런 걸 입력시켜 놓기 때문에 절도 또 CCTV 그 각 집마다 CCTV 이런 거기 때문에 절도가 좀 사라지겠죠. 절도 도둑질 하시는 여러분 앞으로는 직업이 사라지니까 빨리 다른 직업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판 받을 때 이제 그 배심원들이 이렇게 재판하는데 아마도 그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인공지능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아마도 유무죄라든지 형벌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런 게 사라질 것 같습니다. 지금도 우리 인터넷 그리고 상에서 많이 유행되는 유통 가게 문을 열어서 유통하는 시대는 아마 지나는 것 같습니다. 클릭만 하면 그래서 그 화면으로 봐서 품질이라든지 모든 것을 물론 만져볼 수 촉감은 만져볼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림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마케팅이 이렇게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러고 또 내가 서울에서 서울 현대백화점에서 물건을 사야 되는데 시골 사람이 서울까지 가 물건 사기 힘들잖아요. 내가 프랑스 가 물건을 사야 되는데 거기 가기 힘이 들어요. 그래서 현재 온라인 그 유통망에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가게 같은 거는 손님을 기다리는 것보다도 쇼윈도 진열하고 안 그러면 좀 소위 중앙 서울 명동 같은 데서 이렇게 가게를 하기보다는 좀 더 한정하고 디스플레이 하기 좋은 그런 장소에서 아마도 촬영해서 내보낼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2030년도 돼서는 일반화가 되었기 때문에 살아나기 위해서는 빨리 조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석연료가 사라질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 태양광이 수입이 적고 이래서 많은 문제가 야기시키지만은 어차피 우리가 화석연료는 쓰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환경오염으로 해서 우리가 생기지 않는 질병도 많이 생기고 또한 우리가 숨쉬기가 만약에 어려워진다면 공기를 어디서 갖고 오겠습니까? 그런 시대가 오기 때문에 아마 화석연료는 사라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게 이제 또한 한편으로서 세계학자들이 보는 건 EU가 아마도 공동체가 된다 이렇게 되는데 이번에 코로나로 해서 오히려 국경을 막고 일하는데 앞으로의 세대가 그렇게 온다는데 그는 제가 체험하지 못하고 아직 연구에 그게 없어서 확실하게 말을 못하겠지만 EU 통화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EU가 한 나라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한 나라, 한 체제, 공동체. 그래, 세계가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어떠한 민족이라든지 어떠한 이거는 문화를 살려야 된다. 이런 게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글로벌 시대가 온 세상이 하나의
네트워크에 엮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대에 발맞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 수명은 천세를 살 수 있는 육체적 수명입니다. 천세를 살 수 있는 그러한 의술이 보편화되는 것입니다. 죽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관이 이렇게 다른 거가 즉 세포가 쇠퇴되면 바꿔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장기가 또 인형이 다는 것도 바꾸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천년을 산다는 정도 영원히 이제 천년 정도 살면 사람이 천년 산다면은 영원히 산다고 봐야죠. 그래서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런 시대가 올 것을 대비해서 준비하는 게 우리의 도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좀 더 상세히 또 다른 분야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